부인의 꿈 때문에 반정공신이 된 김유. 광해군을 몰아내고 선조의 손자 중 한 명인 능양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한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중 모해부터 시작하여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1등 공신으로 큰 상을 받고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김유도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유는 유명한 명신 이항복의 제자 중 하나이며 인조반정을 주도한 킹메이커인데 조선 중기의 거물 정치인이자 공서파 서인의 대표격 인물입니다. 광해군과 북인의 폭정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조선을 안정시키고 당색이 서인이었음에도 남인의 정계 진출을 용인해 전국의 균형을 유도한 보수파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아들 김경징의 전횡을 방조했으며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참소해 외직으로 쫓아내고 국가의 안위가 달린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유가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우게 된 데에는 부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유는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내쫓으려고 할 때 반대하다 벼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힌 채 울분을 사귀고 지내던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 하녀가 방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대문 앞에서 웬 선비가 비를 피하고 계시는데 옷이 다 젖고 계셔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앞에서 비를 맞고 있다는데 당연히 안으로 모셔와야지. 김유의 말을 들은 하녀는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 그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손님이신지 모르겠사오나 비가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 같으니 저희 집 사랑해서 잠시 비를 피했다 가시라는 저희 대감님 말씀이옵니다. 그 선비는 두어 번 사양하더니 하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지나가던 손님이지만 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김유는 주인된 도리로 사랑방으로 나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비에게선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는데 사실 그 선비는 선조 임금의 손자인 능양군으로 선조의 5번째 아들인 정원군의 세 아들 중 둘째였습니다. 김유는 그 선비가 능양군인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비는 사랑방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저 그림이 어찌해서 이 댁에 걸려 있는지요? 왜 그러시는지요? 저 그림에 대해 잘 아십니까? 아니면 무슨 사연이라도. 김유가 오히려 궁금해하며 되물은 까닭은 그 그림이 능양군의 그림이기 때문이었는데 선조가 한 번은 여러 손자들을 불러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능양군은 능수버들 아래 묶여있는 말 한 마리를 그렸는데 선조는 그 그림을 칭찬했었고 나중에 백사 이항복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비하려는 것을 반대해 이항복이 북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이항복은 귀양을 떠나기 전에 그 그림을 김유에게 준 것입니다. 사실 저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유는 깜짝 놀랐고 얼른 옷배무새를 고치고 몸가짐을 바로 하고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실의 귀한 자손을 몰라 뵙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대감께서 저 그림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오성 대감이 귀양 가시며 소인에게 잘 간수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되었군요.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을 보니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언제 준비했는지 근사한 주안상이 나왔는데 간단한 상차림이 아니라 마치 잔치상 같았습니다. 손님인 능양군도 물론이지만 주인인 김유도 언제 이렇게 준비했는지 또 왜 이렇게 굉장하게 차려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능양군이라는 것을 알 리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음식 준비를 했을까? 아무튼 김유와 능양군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취하도록 술을 마셨는데 사실 능양군은 삼촌인 광해군에게 불만이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는데 6년 전 그의 아버지인 정원군은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을 때 장안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정원군의 집터에 임금의 기운이 서려 있다더군. 분명 장차 임금이 나올 집터지. 그 소문은 임금인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세자가 있는데 동생의 집에서 임금의 기운이 서린다고 하니 광해군의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 나쁜 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집터에 서려 있다는 임금의 기운을 세자에게 옮겨주기 위해 정원군의 집을 빼앗아 궁을 지은 다음 경덕궁이라 이름 짓고 가끔씩 나가 지냈습니다. 집을 빼앗아도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언제 임금을 몰아내고 새 임금을 앉힐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해군은 이의점을 비롯한 간신들의 말을 믿고 정원군의 막내 아들이자 능양군의 동생인 능창군을 위리안치시켰습니다. 능창군이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해 불안했는데 신경이가 능창군을 왕으로 모시려는 역모를 꾸민다고 모함을 한 것으로 능양군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별짓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능창군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해버렸고 얼마 후 아버지인 정원군까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능양군의 입장에선 광해군이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먼 사람들이 조정을 차지한 현실을 통탄하던 김유와 임금인 삼촌에게 원망이 컸던 능양군은 소나기 내리던 날의 인연으로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와 능양군은 나랏일을 일을 걱정하다 반정의 뜻을 세우게 되었는데 김유는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할 생각을 하고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반정이 성공하자 공신이 되었습니다. 소나기와 능양군이 그린 말그림은 마치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고리처럼 여겨졌는데 능양군이 소나기를 피해 김유의 집에 들어온 날 김유의 부인은 그가 올 줄 안 것처럼 음식을 장만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했던 김유는 능양군이 가자마자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은 아까 그분이 귀한 손님인지 어찌 알고 음식들을 장만하였소? 도대체 언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였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귀하신 분이십니까? 모르고 그랬단 말이오. 그분은 바로 왕실의 능양군이요. 김유의 말을 듣자 그 부인은 놀라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미리 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밤에 임금님의 수레가 우리 집 때문에 다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서 임금님 차림을 하신 분께서 내리시더니 이 방까지 들어와 앉으시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도 하도 이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싶어 음식 장만을 시켰지요. 그리고 하인에게 대문 밖을 자주 살펴보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녀가 능양군을 발견한 것도 어느 선비가 비를 맞고 있다고 김유에게 알린 것도 다 김유의 아내가 시켜서 한 일이었던 것인데 그 말은 김유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 그 수레에서 내리던 임금님을 보았어.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내가 둘뿐인데도 목소리를 낮추면서 아까 오신 그분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유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능양군이 그린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쩐지 이항복 대감이 그 그림을 자신에게 맡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항복은 어쩌면 앞날을 예견한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김유는 아내의 꿈과 그 꿈을 잘 해석한 아내 덕에 반정의 공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인의 꿈 때문에 반정 공신이 된 김유의 이야기였습니다.